선생님 말이야. 자, 복소수 오늘 내용 설명할 테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복소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새로운 숫자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자, 좀 실전적으로 설명을 하자. 우리가 실수하고 허수하고 나눠가지고 복소수라고 부르지. 복소수에는 실수하고 허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전적 설명은 이 개념으로가 세 가지 숫자로 구분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복소수에는 실수냐, 순허수냐, 순허수가 아닌 허수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복소수를 우리가 Z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A를 우리가 실수부라고 따로 얘기하지. A라는 애는 실수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다. 그리고 I를 빼고 B만 허수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다 해서 허수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보면 허수부가 0일 때 우리가 저 복소수를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순허수다라는 조건은 실수부가 0이고요. 허수부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실수부도 0이 아니고요. 허수부도 0이 아닐 때 우리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구분을 짓지. 그래서 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가 0인 거다.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면서 B는 0이 아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여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얘네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왜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냐 이것이. 복소수를 세 개의 숫자로 나눠서 구분하는 이유는 제곱했을 때 갖고 있는 성질이 달라서 그래. 제곱해서 성질이 다르다. 이 실수라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제곱하면 0 또는 양수가 될 때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순허수는 얘하고 반대 특징이야. 제곱하면 음수인 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구분 지을 때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곱하면 실수인 수라고 얘기한다. 얘네들을 묶어서 제곱하면 실수. 그래서 제곱하면 실수인 수를 실수 또는 순허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실전 문제에서는 얘를 묶기도 하고 얘를 묶기도 하고 얘를 묶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어디서 했던 거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실전적 개념은 결국은 제곱하면 음수인 수를 누구냐라고 묻는 이론과 제곱해서 실수인 수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론. 그럼 제곱해서 실수인 수에는 실수와 순허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제곱했을 때 마찬가지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얘하고 반대되는 특징을 가질 때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제곱하면 실수가 아닌 겁니다. 실수가 아닌 수가 뭐가 되는 거야? 허수죠. 제곱해서 허수인 수를 우리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것도 실전적으로 묻는 개념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실전 개념에서는 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실수,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제곱해서 음수인수, 제곱해서 실수인수, 제곱해서 허수인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문장이 나오면 아 얘를 묻는 거구나 라고 바로 캐치해서 풀면 돼. 이해돼 안 돼?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복소수를 구분을 했을 때 실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허수의 계산이 되는 거지. 이제 순허수라는 것에 대한 계산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순허수에는 일단 뭐를 약속을 하느냐, 순허수의 단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순허수 단위, 이걸 우리가 i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고 얘기하지. 자, i는 우리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i라는 애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준값에 대한 문자를 우리가 i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맞아 안 맞아? 됐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거는 그냥 기호적인 거고요. 실제 계산적 정의는 얘를 뜻한다. i의 계산적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 i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i의 순환 구조를 익숙하게 만들자라는 게 일단 목표야. 자, 이거 두 번째로 할 거는 이 i의 거듭 제곱이 갖고 있는 얘의 윤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i의 n승이 갖고 있는 i의 거듭 제곱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칙이지. 자, 일단 i가 있어. 근데 얘는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제곱이 나올 거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자, i 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i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한 결과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i가 됐었고, 자, 여기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i의 4제곱이 나오고 얘가 1이 되는 특징 갖고 있고, 다시 i 곱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i의 거듭 제곱들은 몇 중에 하나다. 얘네들은 i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i 아니면 1 중 한 개 값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됐어 안 됐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n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는 게 달라지는 거지. 몇 개가 규칙이니까 4개의 규칙을 가지니까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의 배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4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 n이라는 숫자가 지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쓰면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야. 맞아 안 맞아? 4k 플러스 2, 4로 남은 나머지가 2인 애들, 4k 플러스 3, 나머지가 3인 애들, 4k 하면은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i의 n승이 뭐랑 같다? i의 1승들하고 같게 된다. 이때의 i의 거듭 제곱들은 i 제곱하고 같아서 마이너스 1이고, 이때 i n승은 i 세제곱인 마이너스 i와 같아지고요. 이때 i n승은 i 4제곱인 1과 같아지는 거였지. 그래서 이 4개가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돈다. 그래서 바퀴륜자 써가지고 윤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게
i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이 복소수가 갖고 있는 거듭제곱의 규칙을 뜻해. 이 복소수가 갖고 있는 거듭제곱의 규칙은 좀 심화적으로 설명하면 도형적 이론으로 가.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를 이루게 돼 있어. 고차원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가 갖고 있는 거듭제곱의 규칙을 이용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요거 포인트 되는 내용 빠르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복소수의 계산에서 순호수 계산이 아니라 이제 복소수 계산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실전적 개념에서 어떤 걸 쓰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빨리 정리하라. 이거 필요한 거니까. 자, 이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얘기 진행해보자. 자, 복소수 사칙 연산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무리수 계산했던 것처럼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한다는 것밖에 없지. 단지 뭐야? 유리화 할 때 켤레복소수를 곱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그냥 계산적인 이해를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서 이 켤레복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자. 자, 켤레복소수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관계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알고 있는 거죠. Z A 더하기 BI A하고 B가 실수일 때 Z의 켤레복소수를 Z바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를 A-BI라고 나타낸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이걸 이제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켤레복소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그건 이제 근데 문제를 풀면서 뭐 실전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이 성질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꾸 기억하려고 해야 돼. 왜냐면 저 성질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교과 내용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켤레복소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실전 문제에서 풀 때는 조금 난도 높은 개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야. 단 그 설명을 이해가 되면 그 설명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거 잊지 마. 그건 실전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이번에 설명할 파트가 뭐냐면 이 복소수의 사칙 현상과 켤레복소가 갖고 있는 실제 의미를 알아야 돼. 뭐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A 더하기 BI라고만 나타내면 되는 것 같은데 복소수의 실제 의미가 어떤 건지 알고 나면 물론 이걸 적용 안 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이걸 이용했을 때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고는 해도 이건 참고사항이야. 자, 우리가 그냥 A 더하기 BI 하면은 하나의 수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계산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대수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2 더하기 3i 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i 하고요. 더해보래. 그럼 얘끼리 더하고 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냥 숫자 계산인 거지.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이거 곱해보래. 그럼 전개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처럼 해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숫자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되잖아.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대수적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소수의 실제 의미는 뭐를 담고 있냐면 기하 개념을 담고 있어. 복소수 자체가 도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 Z가 A 더하기 BI일 때 A하고 B가 실수라고 주어지면요. 얘를 A,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B라고 나타낸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에서 한쪽을 실수축이라고 얘기하고요. 한쪽을 허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점이 있을 거고 여기 A와 여기에 B가 만나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나타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를 뜻하는 거다? Z를 뜻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A 더하기 BI는 A, B가 보여야 돼. A 더하기 BI는 A, B가 보여야 된다. 자 무슨 말이야? 2 더하기 3i는 뭐가 보여야 된다고? 2, 3이 보이시면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5i는 뭐가 보이시면 돼? 마이너스 2, 5가 보이시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네들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될까? 0,8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얘네들을 더하면 0,8 될 거야. 이게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야. 됐어? 얘가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럼 덧셈이 된다는 얘기는 뺄셈도 같은 개념이니까 도형적 의미는 똑같을 거란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얘를 곱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 곱셈이라는 게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럼 곱셈이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눗셈이라는 것도 도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이 복소수의 도형적 의미, 기하적 의미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과에서 배우지 않아. 왜? 내용이 삭제됐거든. 무슨 말이야? 삭제됐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배웠다는 얘기겠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배웠습니다. 단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는 수학과 가면 또 배워요. 또 이과 가면은 대학교에서 이걸 또 다루기도 해. 이해됐어? 그럼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고1 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할 때는 이걸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조금 선생님들이 한번 골치 아파하고 문제를 빠른 문제들을 조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약간 좀 편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정식 교과 과정에 없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A, B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얘를 원점으로부터 이 Z가 있는 곳을 나타낼 때 A 찾아서 B 찾아서 직각을 이용해서 찾는 방식이잖아. 이걸 보고 우리가 직교 좌표라는 표현을 써. A, B라고 나타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직교 좌표를 이용한 표현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찾고요.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찾는 방식이 있어. 정신 차리고 봐야 돼. 허수축하고 실수축이 있는데 원점이 있고 여기에 Z, A와 B가 만나서 이 Z를 찾는 방식으로 어떻게 찾을 거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찾아. 됐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찾는다. 이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Z는 원점으로부터 Z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다. 됐니? 근데 얘는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어 안 됐어? 됐니? 그 다음에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인 점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점을 뜻하는 거 맞니 안 맞니? 이해돼 안 돼? 원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야.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이 Z는 특정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특정된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 이걸 세타라고 놓으면 이 세타가 고정된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요. 이거를 R이라고 나타낼게. 원점부터 거리가 R이고 이 각이 세타인 점이다 해서 R,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되셨나요? A, B라고 안 쓰고 R,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좌표라는 표현을 써. 급좌표라는 표현을 쓴다. 아까 A, B는 직교좌표, 얘는 급좌표야.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A라는 값을 R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 이 B라는 값을 R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이용되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삼각비가 이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서 이거를 그냥 A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B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정의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원래 정확한 설명은 원래 이거 수원가서 하는 거다. 이걸 아직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삼각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사인 세타는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였으니까 R분의 B. 맞아 안 맞아? 됐어? 코사인 세타는 누구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분의 A.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 정리할 거야? 그럼 B라는 N은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A라는 N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란 얘기야. 선생님, A하고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좌표에 관계없어. 삼각비에서는 양수로만, 길이로만 정의를 내렸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해. 삼각함수, 삼각비가 아니야. 그럴 때는 이 A하고 B의 부호에 관계없이 요건 반지름이니까 무조건 양수고요. 요 세타도 각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예각으로 제한이 걸리지가 않아. 알겠어? A, B는 부호에 관계없다. 이 세타라는 값도 예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크기에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어떤 표현으로 바뀌게 되냐면 A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고 B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정신 차리고 들어. 그럼 A, B가 직교좌표였는데요. 이 직교좌표가 뭐로 바뀌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바뀌어. 여기까지 됐어. A가 얘고 얘, B가 얘니까 A 대신에 얘라고 쓰고 B 대신에 얘라고 쓸 수가 있겠지. 되니 안 되니?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얘들아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얘가 뭐하고 같게 되는 거야? A, B하고 같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A, B는 A 더하기 BI였잖아. 맞니 안 맞니? A 더하기 BI를 A, B로 나타냈듯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다시 되돌려. 그럼 Z가 뭐로 바뀌냐면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에 I가 곱해진 게 만들어져. 됐어 안 됐어? 이해되니? 여기서 뭐 묶어낼 수 있어? R 묶어낼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요. R 묶어내서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에 i가 곱해져 있는, 근데 i를 뒤에 안 쓰고 일부러 앞에다 쓸게. 헷갈리지 않게. 됐어 안 됐어? 이 표현 방식을 z라는 애를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표현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니?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표현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우리가 정식 명칭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복소수를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극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극좌표라는 표현을 쓴 거야. 거리하고 각 이용했을 때 거리와 각을 이용한 형태다 해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계산이 곱셈에 대한 계산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 알겠어? 그냥 뭐 거듭 제곱 뭐 3번 하고 2번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면 돼. 근데 그 계산이 수백 번 반복될 때 Z에 2010 승부해라. Z에 2020 승부해라. 올해가 2023년이니까 Z에 2023 승부해라. 그런 문제 풀 때 이 계산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단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억해도 1학기까지만. 왜? 그 이후로는 잘 안 써. 그냥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험 잘 보라고 설명하는 거야. 시험 볼 때 조금 수월하게 풀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어? 원래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나 이런 쪽은 그래도 기왕이면 개념 이용해서 한 문제로서 맞추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 얘기하는 거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얘 가지고 어떤 계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정리해 두세요 빨리.